선생님께서 잠깐이기는 하지만 교육행정 그 부분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때 준비를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행정은 제가 삼수 때 2019년에 2020학년도 임용고시를 친 직후에 바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11월 말에 임용고시를 치자마자 이것은 내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벽을 느껴서 행정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많은 사범대학교 교육과 학생분들이 임용고시 한계를 느끼시면 행정으로 돌리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요. 합격해서 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저는 많은 사례를 접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너무 임용고시에 지쳤고 이제는 나도 직장을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 공부를 시작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에 합격하고 혹은 공무원에 합격한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교재를 샀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도 많이 달라진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는 과목이 5과목 있었는데 국어, 영어, 교육학, 사회, 역사, 이렇게 제가 5개를 공부하기 선택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교육학이랑 영어는 내가 공부를 덜 해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 3개에 집중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교재를, 교육행정 교재를 한 10만원 넘게, 한 20만원어치를, 비싸요 또 다 사고, 그리고 12월부터 실제 인강도 다 5개를 끊어가지고 12월 초부터 다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역사 공부할 때 살짝 벽을 느꼈다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외워? 라고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암기는 또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회도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지금 사회가 없어진 걸로 저는 아는데, 사회가 삼권분립법 배우고, 제가 뭐 중고등학교는 안 배웠지만 뭐 주택 계약 뭐 이런 거 배우고 하니까 실제 삶에 가까운 거를 배우는 거예요. 실제 저도 월세 계약해봤고 전세 계약해봤는데 임차인, 임대인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법을 배우니까 재밌었고요, 사실. 그때도 똑같이 노트 정리 단거나 이런 거는 패턴은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국어에서 굉장한 벽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뭐 신라를 한글로 왜 신라라고 발음하는지 그런 뭐 규칙, 그런 거를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국어를 그래도 꾸역꾸역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국어에서 너무 큰 벽을 느껴서 12월 딱 한 달만 공부하고 딱 한 달만 찍먹하고 바로 교육행정 아니다 라고 버렸어요. 국어 때문이네요. 사실 국어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어 교사, 국어 교육과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 과목에서 국어가 제일 성적이 높거든요. 객관적으로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성적이 제일 높으세요. 그래서 국어 교육과 사람분들 얘기 들어봐도 교육학이 19점, 20점이 합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영어과는 그래도 18점, 17점 정도잖아요, 저희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어가 나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12월에 딱 한 달만 하고 마쳤어요. 행정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행정을 저도 잠깐이지만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이제 교육행정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유리한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교육학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완벽히 아니까.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심지어 행정을 합격하고도 다시 임용고시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행정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그 행정 길로 쭉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저는 일병행이 훨씬 낫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병행이랑 오히려 두껍고 오히려 행정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행정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러면서도 다시 저는 제 경험상 많이 돌아오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차라리 행정을 고민하실 거라면 저는 개인적인 조언이라면 일병행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더 마음의 정리가 잘 돼요. 기간제 교사나 강사나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임용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특히 기간제나 시간 강사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 교직에 뜻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1차나 2차 뭐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멘탈이 좀 크게 흔들렸던 적도 있었나요? 4수 동안에 가장 멘탈이 흔들렸던 적은 재수할 때 2차 떨어질 때랑 그리고 3수할 때 일반 영어 및 영미문학의 난이도를 체감해서 나는 합격을 못하겠구나 라는 그거를 느꼈을 때가, 그 2번의 위기가 저는 가장 멘탈적으로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의 회피를 했죠. 딱 그거를 위해서 재수를 끝나고는 군대를 2년 갔다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년 아예 통으로 쉬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팁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정말 멘탈이 흔들리고 불합격 때문에 흔들릴 때는 정말 풀로 2-3개월 정도는 내가 정말 그 시험 끝나면 해야지 라고 하고 싶었던 거를 즐기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시 공부할 힘을 얻고 머리도 정리되고, 그게 2-3개월 그러면 놀면 뭐 내 공부 늦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더 공부할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전에 공부한 틀은 웬만하면
어디 안 가거든요. 저도 그렇게 합격을 했고 이전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그래서 막 이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불안보다는 정말 통으로 2, 3개월은 놀아도 시험 불합격한 이후에 놀아도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학생 시절부터 해서 합격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또 일까지 올해는 보통 이제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학기를 병행을 하시는데 1년 동안 통으로 병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일단 첫째로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는 무조건 되고 네. 왜냐면 될 때까지 하니까. 그리고 언제 되든지 그 되면 일단 위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번에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는 훨씬 더 찾은 것 같아요. 물론 떨어지면 슬프겠죠. 떨어지면 엄청 절망도 하고. 근데 다음에 또 될 때까지 시험 치면 되고, 그리고 되면 그냥 승리자예요. 그렇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하면 멘탈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선생님도 유튜브에서 강조하셨듯이 1차에는 기초 베이스는 중요하지만 아웃풋 또한 신경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2차는 마찬가지로 아웃풋을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인풋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어과 한정이긴 하지만 일반 영어 비중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중에 일반 영어 교재 혹은 영자 신문 혹은 선생님이 유튜브로 얘기하셨던 뭐 수능 특강, 수능 기출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반 영어 실력을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뭐 이틀에 하나씩이라도 일반 영어 실력을 정말 꾸준히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편집하는 거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